손가락 장애 기준 어떻게 평가되고 얼마를 받을 수 있을까? 변호사를 선임할 때 판사 출신 검사 출신 변호사, 손해사정사를 선임할 때 보험사 본사 출신 손해사정사. 손가락은 일상생활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며 작은 손상도 일상과 업무에 큰 불편을 줍니다. 그렇기에 보험장애 평가에서도 손가락 장애는 매우 구체적인 기준과 지급률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손가락의 장애 종류, 지급률, 그리고 장애 판정 기준까지 체계적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손가락 장애의 지급률 기준. 보험 장애 지급률 기준표에 따르면 손가락 장애는 다음과 같은 6가지 유형으로 분류됩니다. 1. 한 손에 5개 손가락을 모두 잃었을 때 55%. 한 손에 첫째 손가락 엄지를 잃었을 때 15%. 3. 첫째 손가락을 제외한 다른 손가락을 하나씩 잃었을 때 10%. 4. 한 손에 5개 손가락 모두의 손가락뼈 일부를 잃었거나 뚜렷한 장애가 남은 경우 30%. 첫째 손가락의 손가락뼈 일부를 잃었거나 뚜렷한 장애가 남은 경우 10%. 6. 첫째 손가락 이외의 손가락뼈 일부를 잃었거나 뚜렷한 장애가 남은 경우 5%. 손가락 장애의 판단 기준은 어떻게 될까? 손가락 장애는 단순히 외형만을 기준으로 평가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라 세밀하게 평가합니다. 첫째, 수술 등으로 금속 내고정물이 삽입되었을 경우 그 내고정물 제거 후 상태를 기준으로 손가락의 기능을 판단합니다. 둘째, 일시적으로 관절을 사용하지 못했던 경우에 캐스트 고정 등은 장애로 평가되지 않습니다. 지속적이고 불가역적인 손상이 있어야 합니다. 셋째, 손가락에는 첫째 손가락 엄지손가락에 2개의 관절, 나머지 손가락에는 3개의 관절이 있으며 손가락 관절마다 손상 정도에 따라 장애로 평가합니다. 특히 중수지관절 MP, 근위지관절 PIP, 원위지관절 DIP 각각의 관절이 평가 대상입니다. 절단된 손가락 장애는 어떤 기준으로 판단할까? 장애 평가에서는 단순히 손가락을 잃었는가 아닌 어떤 부위에서 절단되었는지에 따라 다르게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첫째 손가락에서는 지관절 절단이 기준이 되며 다른 손가락은 근위지관절이나 제2지관절 부위에서 절단된 경우에도 해당 장애로 인정됩니다. 손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에는 절단된 부위와 관절, 절단 여부, 불구 상태의 기능 장애 여부에 따라 장애율을 결정합니다. 특히 손가락 길이가 단축되어 골단이 떨어져 있는 상태는 뼈 일부를 잃은 것으로 평가됩니다. 뚜렷한 장애의 기준은 무엇인가? 손가락에 뚜렷한 장애가 남았다고 인정받으려면 관절의 굴신 운동 범위가 정상 운동 영역의 절반 이하로 제한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중수지관절 또는 지관절의 운동 범위가 10 이하로 줄어든 경우 장애로 평가됩니다. 여러 손가락이 손상되었을 경우는 한 손가락 이상의 장애가 생기고 다른 손가락에도 장애가 남았을 경우 각 손가락의 장애율을 따로 계산하여 합산합니다. 관절 운동의 측정은 어떻게 하나? 운동 제한 정도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7조 제1항 및 제38호에 따라 관절의 정상 각도와 측정법을 기준으로 평균 굴신 운동 범위를 비교하여 판단합니다. 마무리하며 손가락 장애는 단순히 절단만으로 평가되는 것이 아니라 각 관절의 기능, 운동 범위, 구조적 손상 여부 등 복합적인 요소를 고려해 장애율이 정해집니다. 특히 일상생활에서 중요한 손의 사용 기능을 감안할 때 손가락 장애는 매우 신중하게 판단되어야 하며 보험금 지급 여부도 전문가의 평가가 중요합니다. 손해사정사무소 가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